연아야,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이 집안을 망쳤다. 시어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가던 그 순간 연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집 앞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저게 집 밤마다 사내를 만나고 다녔다지? 집안 망신시키는 년. 하지만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사건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장씨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으나 그 속은 독처럼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끓인 약탕은 어찌 그리 부드럽냐? 내 손만 거치면 다 약이 되는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이 떨어지는 순간 부엌에서 항아리를 들고 있던 홍 씨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툭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처럼 홍 씨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연아가 다가오자 홍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니 물러가거라. 그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아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수 홍 씨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은 늘 같았습니다. 연아야, 내가 하니 유난히 집안이 환해지는구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홍 씨의 가슴 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서 대체 뭡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칭찬은 모두 저에만 받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연아는 아직 어리니 더 예뻐 보이는 거요. 자네가 이 집 큰 기둥인 건 누구나 아는 일 아니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홍 씨의 가슴 속에서 질투라는 이름의 괴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홍 씨는 우물가에서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요새 밤만 되면 우리 집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몰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낙네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연아가? 홍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소문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사흘 뒤 연아는 장터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던 아낙네들이 오늘은 고개를 돌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연아 아니냐? 쯧쯧,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밤만 되면 사내를 만나러 간다던데. 연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아낙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정말 밤마다 밖을 나댄다지? 누구를 만나는 게냐? 네. 저 전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바구니를 떨어뜨린 채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가빠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밤마다 남자를 만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답했습니다. 내가 본 건 사실이다. 밤마다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나가는 그림자를 봤다.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랬겠느냐? 전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연아의 절규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연아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전밤에 나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아야, 어미 마음으론 널 믿고 싶다만 마을에 이미 소문이 퍼졌단다. 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고
그 말은 칼날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가면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더러운 계집, 집안 망신시키는 년, 이웃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다가 단칼에 깨졌습니다. 그런 집안 딸과는 혼인 못하겠소. 말도 꺼내지 마시오. 연하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왜 저를 이리 벌하십니까? 한편 홍 씨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연하의 흐느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장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소, 오늘 밤 직접 확인해 봅시다. 연하가 정말 나가는지 아닌지. 홍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이대로 둘 순 없소? 연하의 인생이 걸린 일이요. 장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 씨는 자기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방 옆에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홍 씨는 자기 방에서 손끝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연하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삐그덕 집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씨가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요? 당장 나오시오.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달빛이 그 얼굴을 비쳤습니다. 홍 씨였습니다. 당신이었소? 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 씨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연하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다가 장독대 뒤에 서 있는 홍 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연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왜 저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신 겁니까? 연하의 음성은 분노가 아닌 깊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홍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장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홍 씨, 도대체 밤마다 어딜 간 것이오? 왜 연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오? 홍 씨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님이 밤마다 나가신 겁니까?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홍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산 너머 움막에 제 친정 어머니가 계십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으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십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으십니다. 저는 낮에는 집안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서 밤마다 몰래 산을 넘어 약초를 캐고 약을 갖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밤마다 나간 걸 마을 사람들이 보고 그걸 연하라고 착각한 겁니다. 홍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밤마다 나가는 계집이라고 수군거릴 때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말이 연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해명하셨어야죠. 연하가 울먹였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홍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친정어머니가 움막에 계신 게 드러나고 시어머님께 큰 폐를 끼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홍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솔직히 너를 질투했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칭찬 한마디 못 들었는데
넌 그저 웃기만 해도 모두가 예뻐했습니다. 그 고백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하가 오해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못난 제 마음이 연하를 소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홍 씨는 바닥에 이마를 찢듯 절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홍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못난 시어미가 며느리 속도 모르고 연하만 예뻐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 며느리야, 고개 들어라. 내 친정어머니를 모셔오너라. 내일 당장 산에 올라가 모셔와서 이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어머님. 홍 씨는 그 말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도사람 목숨이 먼저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함께 갑시다. 연하도 형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형님 어머님이시니 제가 더 정성을 다해야죠. 그 말에 홍 씨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야 고맙다. 내가 날 용서해 줄 줄은 몰랐다. 달빛 아래에서 두 여인의 손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맞잡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자 쓰러질 듯한 허름한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약초 냄새와 썩은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홍 씨가 울부짖으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움막 안 홍 씨의 친정어머니는 거의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가 거적대기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딸 또 왔구나. 친정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밤마다 이 먼 길을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 못난 늙은이 때문에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이제 이 추운 움막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연하가 재빨리 노모를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시니 제가 모셔야죠. 장 씨가 말렸습니다. 연하야 무거울 텐데. 내가 아닙니다. 오라버니 제가 하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전날 밤 내린 비로 길이 질퍽거렸습니다. 돌부리도 많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홍 씨는 연하 뒤를 따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연하야 그 바위 조심하고 괜찮습니다. 형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꽈당. 비탈길에서 연하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병든 노모와 함께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연하야. 홍 씨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연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장 씨도 급히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헉헉 연하는 숨을 몰아쉬었지만 친정어머니를 끝까지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홍 씨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어.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사람 마음이란 곡식처럼 때가 되면 서로에게 기댈 때가 옵니다. 저도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오해했을 뿐입니다. 홍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연하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사랑받았는지. 내가 질투할 만큼 참 좋은 아이였구나. 그렇게 세 사람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여라. 안방 옆 작은 방에 자리를 펴놓았다. 홍 씨의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 같은 집안 식구입니다. 함께 삽시다. 그날 오후 장 씨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연하의 누명을 벗겨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연하네 집 요새 조용하던데? 그래도 그 계집이 밤마다
나간 건 사실 아니겠어? 장 씨가 장터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 모두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일제히 장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 씨는 숨을 고르고 하나하나 사실을 밝혔습니다. 밤마다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연하가 아니라 우리 집 큰 며느리 홍 씨였습니다. 홍 씨는 병든 친정 어머니를 산 너머 움막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방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문은 오해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그림자는 홍 씨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부끄러움, 후회의 기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안악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헛말을 옮긴 것이었단 말인가? 연하한테 너무했네. 돌까지 던졌는데. 허허, 괜히 어린애 하나 죽일 뻔했구먼. 그때 연하와 홍 씨가 장 씨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하는 담담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 소문을 퍼뜨리셨던 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어도 말로 벤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씨도 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연하에게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연하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모두 제 죄입니다. 우물가의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너를 그런 아이로 몰아버렸구나. 또 다른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혼담을 깼던 집에 다시 말해보마.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연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저도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잔잔히 장터를 휘돌며 모든 긴장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 집 앞에는 이웃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이거 홍 씨네 친정 어머님 드시라고. 약초 좀 가져왔네. 이건 영양식이야. 환자분 드시라고. 미안하이, 우리가 너무했어. 연하와 홍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토록 오해와 질투로 갈라졌던 두 마음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함께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바람결에도 흔들리고 물결에도 뒤집힙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붙잡아줬을 때야 비로소 다시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너희를 보니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집안에는 오래 묵은 서늘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 씨의 친정 어머니는 안방 옆 작은 방에서 가족 모두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홍 씨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고 아침이면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냄새에도 유난히 민감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홍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홍 씨야, 너 요새 왜 이렇게 얼굴빛이 환한 게냐? 혹 좋은 소식이 있는 것 아니냐? 홍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자꾸만 배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약초를 다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내가? 설마. 하지만 홍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연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연하야, 어쩐지 홍 씨 기운이 달라졌더구나. 혹시 아이가 들었는지도 모른다. 연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수가 음식을 나르는 동작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형님, 혹시라도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홍 씨는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장 씨가 서둘러 들어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홍 씨 그 말이 사실이요? 우리 집 드디어 새 생명이 오는 것이요? 홍 씨는 얼굴을 붉힌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 집에 드디어 복덩이가 들어오는구나. 이게 다 너희 둘이 서로 마음을 풀고 화해한 덕이다. 연하도 기쁨에 겨워 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서 힘들지 않게 할게요. 그 말에 홍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하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젠 예전처럼 못난 마음 품지 않겠다. 우리 진짜 친자매처럼 지내자. 달빛 아래에서 두 여인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형수를 도와 친정 어미를 살렸대요. 형수댁도 이제 아이를 가졌다지. 아이고, 그 집안 이제야 웃음꽃이 피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헛소문으로 사람 하나를 궁지로 몰던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도우며 따뜻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0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홍 씨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으아앙. 아기 우는 소리가 장 씨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드디어 새 희망이 생겼구나. 연하는 아기를 안아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 정말 예쁜 아기예요. 오라버니 꼭 닮았어요. 홍 씨는 지친 몸으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없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야. 고맙다. 그때 홍 씨의 친정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간의 보살핌 덕에 건강을 많이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외손주 참 곱게도 생겼구나. 온 가족이 아기를 둘러싸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 인사를 하러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연하야, 내가 참 대단하다. 형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도왔으니 그 집안 복 많이 받을 거야. 연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장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질투와 오해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야 집안의 밥상 위에 김이 오릅니다. 홍 씨와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때쯤이면 오늘 우리가 겪은 오해와 질투 그리고 화해가 복된 이야기로 전해지겠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던 마을 어른이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잘 보이지 않을 뿐 속은 깊습니다. 거짓보다 오해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허나 서로의 사연을 들으면 미움도 질투도 결국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마을 어른은 담뱃대를 한 모금 빨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가정에도 세상에도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질투 많던 형수와 억울했던 의붓동생은 결국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 집안의 웃음꽃을 함께 피워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형제간에 우애가 깊기로 소문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이야말로 집안의 가장 큰 보배니라.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